물론입니다. 아래는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드라마를 담은 긴 서사 산문필체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눈꽃의 편지. 눈이 오기 시작한 건 오후 4시쯤이었다. 처음엔 미세한 가루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세상을 조용히 덮기 시작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한 여인이 낡은 여행 가방을 끌며 고요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진. 32, 대학교 비정규직 시간 강사였지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진에게 이 골목은 오랜 시간 잊은 채 살았던 과거로 향하는 문이었다. 그녀는 그 문을 스스로 열기로 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희락원이라 불리던 고아원의 터였다. 철거된 지 오래된 그 자리는 이제 이름 모를 식물과 잿빛 담쟁이로 덮여 있었다. 서진은 가만히 무너진 벽을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였다. 보낸 사람은 오동수라고 적혀 있었다. 희락원의 전 원장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사람. 그 편지는 그녀가 18살 되던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받았던 것이다. 오 원장은 그날 떠나는 아이들에게 각각 편지를 남겼다. 서진은 그 편지를 한 번도 읽지 않았다. 떠나는 이의 말은 마음을 붙잡게 하니까라는 어설픈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야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고 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손이 떨렸다. 서진아, 내 딸 서진아. 이 편지를 너에게 건네는 순간 나는 이미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느낀단다. 하지만 너는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너는 참으로 귀한 아이였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혹은 사랑받을 준비가 된 누군가가. 내가 걸어갈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 혼자서는 아니란다. 내가 내 곁에 없어도 너를 믿는 이들이 너의 삶 속에서 눈처럼 찾아올 거야. 사랑한다, 서진아. 늘 내 아버지라 부르고 싶었던 오동수 드림. 서진은 끝까지 읽고 나서 허리를 숙여 바람 한 줄기 없는 대지에 무릎을 꿇었다. 눈발은 거세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흘렀다. 그날 밤 서진은 고아원이 있던 언덕 아래의 작은 찻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찻집의 주인은 낯선 중년의 남성이었다. 이름은 최연석.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잔잔한 주름과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고아원 근처까지 오셨다면 거기 아는 사람 계셨나 보네요. 예전에 잠시 있었던 곳이라서요. 그때 그 희락원 말이죠? 거기 원장님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차를 사러 오셨거든요. 아이들 생일이라면서. 서진은 놀랐다. 그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연석은 바로 그 장소와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눈이 그친 새벽 찻집 앞 작은 마당에 희끄무레한 기운이 감돌았다. 먼 산자락에서 일어나는 하얀 김처럼 안개가 스며들었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다. 찻집 눈꽃다방은 여느 날처럼 조용히 문을 열었다. 차를 우려내는 물소리,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그리고 목재 바닥을 쓸며 다가오는 따뜻한 햇살. 서진은 그런 평온 속에서 매일을 맞이했다. 그날은 유난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찻집을 열고부터 매일 적어온 손님들의 이야기였다. 말없이 앉아 눈물만 훔치고 간 여고생, 아내의 유품을 손에 꼭 쥐고 있던 노인, 이직을 앞두고 불안에 떨던 젊은 남자. 사람들은 잠시 앉아 차를 마시고 때론 말없이, 때론 쏟아내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기록했다. 이름도 없이 그저 12월의 여고생, 4월의 편지, 7월의 약속이라 부르며. 그런데 바로 그날 해 뜨기 전 도착한 한 손님이 찻집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무거운 외투를 입은 젊은 남자였다. 머리카락은 제멋대로였고 손에는 상처가 많았다. 왼쪽 다리를 조금씩 절뚝이며 들어온 그는 말없이 문 옆 테이블에 앉았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춥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벽을 응시한 채 긴 침묵에 잠겼다. 유자차 괜찮을까요? 유자차 네, 좋아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서진은 그에게 유자차를 내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입을 댔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다. 기다렸다. 그는 말이 아니라 울음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없고 일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다리가 재활이 필요하다는데 돈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자차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차 향기 때문에 어릴 적 기억이 났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그는 울다 말고 다시 웃었다. 살고 싶어졌어요. 진짜 바보 같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그런 곳이에요. 살고 싶어지는 곳. 죽으러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곳. 그는 서진의 말을 오래도록 곱씹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찻집을 나설 때 마침 서진의 노트 위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다. 다시 올게요. 약속할게요. 내 이름은 강희준입니다. 서진은 그 메모를 조심스레 노트에 붙였다. 그리고 제목을 썼다. 1월의 약속. 시간은 흐르고 봄이 다가왔다.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할 즈음 이주는 정말로 다시 찾아왔다. 이전보다 훨씬 정돈된 모습, 여전히 절뚝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닌 채. 약속 지키러 왔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 소개서와 손으로 만든 작은 차 메뉴 아이디어를 내밀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를 찻집의 첫 번째 직원으로 맞이했다. 그날 이후 눈꽃다방에는 변화가 생겼다. 이주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특히 어린 손님들에게는 스스로 만든 별차를 건넸다. 작은 사탕을 띄운 따뜻한 차였다. 그리고 서진은 매일 밤 노트를 꺼내어 적었다. 오늘은 2월의 미소, 내일은 3월의 귀환. 어느 겨울 찻집에는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희락원 시절의 단짝 친구 수민이었다. 그녀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날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서진아, 내가 왜 이제서야 왔는지 모르겠어. 이 편지를 내가 줬던 그날부터 계속 미뤘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오 원장이 수민에게도 남긴 편지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찻집은 말없이 그녀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찻집의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 작은 조명에 비친 눈송이들은 마치 누군가의 편지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말했다. 우리는 결국 돌아오게 돼.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으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잔의 차일 수도 있고 혹은 잊고 지낸 편지일 수도 있고.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오래전의 웃음을 되찾은 듯 조용히 웃었다. 눈꽃다방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누군가의 첫사랑이 앉았던 자리, 울음을 참던 아이가 머물던 자리, 그리고 살아야겠다 다짐했던 이들이 차를 마시던 테이블. 그 모든 자리가 여전히 살아 숨쉰다. 서진은 오늘도 차를 우리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편지 한 장이 바꾼 인생들, 찻집 하나가 지켜낸 따뜻함, 그리고 그녀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런 눈꽃 한 송이로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사라질 듯 흩날리지만 어느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오래도록 녹지 않는 아주 작은 기적. 혹시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계셨나요? 내내 여길 떠나지 못했지요. 아내와 딸이 있었던 집이 여기였거든요. 이 근처에서 작은 회사를 하다가 손 놓은 지도 오래됐고요. 딸이요? 예, 내 딸은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14살 때. 지금 살아있었다면 당신 또래쯤 됐겠네요. 그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따뜻한 유자차의 향이 작고 낡은 찻집을 감쌌다. 그때 희락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가끔 이리로 들르기도 했어요.
나도 딸이 없으니 그냥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다들 잘 살고 있는지 한 명도 다시 나타나지 않더군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인연은 돌아올 줄 아는 사람에게만 다시 말을 걸지요. 서진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연석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를 또 한 잔 따라줄 뿐이었다. 며칠 뒤 서진은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다시 놀라운 편지를 받았다. 찻집에서 만난 연석 씨로부터였다. 그는 짧게 쓴 메모와 함께 서진에게 조용히 한 장의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을 동봉했다. 서진 씨, 이곳 찻집을 넘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기다렸던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저 세상으로요. 당신처럼 길 잃은 이들에게 이곳이 따뜻한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단 하나. 여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연석 씨는 말기 암 환자였다. 그녀는 급히 다시 그 마을로 향했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그는 세상에 없었다. 다만 찻집 한편에 남겨진 오래된 사진 액자 속 웃고 있는 젊은 연석 씨와 그의 딸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찻집의 주인이 되었다. 눈꽃다방이라 이름 붙인 그곳에서 그녀는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길을 잃은 이들, 그리고 자신처럼 누군가의 편지를 아직 펴보지 못한 이들.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왔다. 희락원에서 막 퇴소한 19살 소년이었다. 말없이 앉아 차를 시킨 그에게 서진은 조용히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었다. 여기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땐 말해도 돼.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눈발은 여전히 창밖을 흩날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편지 한 장이 어떤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따뜻한 차 한 잔이 잊힌 사랑을 다시 데려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길은 눈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피어오른다는 것을. 서진은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다. 아니, 오래전부터 읽었던 바로 그 편지. 이미 외워버릴 정도로 수없이 펼쳐본 종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레 접어두곤 했다. 글씨는 발해가고 종이 끝자락은 손때로 부드럽게 달아있었다. 하지만 그 문장들 속에는 아직도 오 원장의 체온이 살아있는 듯 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도 너를 그렇게 믿어줄 거란다. 세상은 차가워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차갑지 않아. 다만 느리게 다가올 뿐이란다. 기다려라, 서진아. 그 문장을 읽을 때면 서진은 늘 목이 메었다. 하지만 이젠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찻집의 차양처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배어들었다. 그 겨울 찻집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각자의 상처를 감춘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한 잔의 차와 함께 마음을 내려놓았다. 어느 날 카운터에 낯선 여인이 들어섰다. 정장을 입었지만 눈가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다소 주저하며 물었다. 혹시 이 찻집 예전에 오 원장님이 계셨던 고아원과 관련 있나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인은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오 원장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 서진도 어렴풋이 기억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저도 그 아이 중 하나예요. 5살 무렵에 입양됐는데 미국으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아니, 외면했죠. 그런데 최근에 병을 앓으면서 문득 그 시절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낯익은 글씨였다. 오 원장이 생전에 써놓은 편지였다. 내가 널 기억한단다. 넌 나의 작고도 환한 봄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오 원장님께선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셨어요. 누구도 잊지 않으셨죠. 여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찻집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 이 찻집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녀는 매일 찻잔을 닦고 마당의 나무에 물을 주었다. 아이처럼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홀로 울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레이스라고 불렀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지연이었다. 봄이 오기 전 찻집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준이 마을 공터에 작은 무대와 의자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준비 중인 차와 이야기 낭독회를 제안했고 서진은 선뜻 동의했다.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목소리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작은 포스터가 마을 어귀와 도서관에 붙었다. 눈꽃다방 낭독회 기억을 읽다 마음을 덮다. 참가비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물은 단 하나 자신이 간직한 편지나 글귀 혹은 누구에게 전하지 못한 말. 낭독회 날 의외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누군가는 유서를 들고 나와 살아있는 동안 전하고 싶었던 말을 읽었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꺼내 들었다. 이주는 어릴 적 친구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읽었고 지연은 오 원장에게 받은 편지를 조용히 읊었다. 서진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오래된 편지를 펼쳤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녀는 말했다. 이 편지는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잊지 않도록 붙잡아준 문장들이에요. 서진은 오 원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너는 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봄이 될 거란다. 차가운 세상을 건너는 이들에게 너라는 계절이 반드시 필요할 거야. 그날 눈꽃다방은 더 이상 찻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편지로 있는 마음, 차로 전하는 온기, 그리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자리. 어느 늦봄 서진은 마당에 새로 핀 매화나무 앞에 작은 나무 간판을 세웠다. 당신의 계절을 기다립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나무함이 있었다. 편지를 넣을 수 있는 우편함이었다. 아무나 익명으로 편지를 넣고 다른 누군가가 꺼내어 대신 읽어주는 방식이었다.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지만 마음은 분명히 어디론가 닿았다. 누군가는 거기서 힘을 얻었고 누군가는 용서를 구했다. 편지는 답장을 받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충분했다. 서진은 오늘도 편지를 쓴다. 오 원장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날은 삶이 벅차고 어떤 날은 너무 조용해서 외롭지만 그녀는 알고 있다. 누군가의 삶에 자신이 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편지는 오늘도 찻집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마치 눈꽃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따뜻하게. 봄이 지나고 어느덧 여름의 문턱이었다. 찻집 눈꽃다방의 창문 너머로는 녹음이 짙어지고 바람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나르곤 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묵직했다. 마음 한켠에 묻어둔 상처와 그리움이 풀리지 않은 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서진은 한 통의 전화에 잠에서 깼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저 지연 씨 찻집인가요? 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연이었다. 그녀가 입양되어 미국에서 살아가던 지연이었다.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있는데 서진 씨에게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음을 전하는 마지막 편지와 함께요.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바로 오 원장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온기는 찻집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있었다. 며칠 뒤 서진과 지연은 찻집 마루에서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 오 원장이 직접 쓴 편지들, 그리고 한 권의 노트가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오 원장의 친필로 가득한 글들이 빼곡했다. 그 글들 속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바람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진아, 그리고 지연아,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모든 아이들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기억하렴.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지켰다. 삶은 때때로 혹독하지만 그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단다. 내가 그 꽃이 되렴. 서진은 그 순간 오래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 깊고 진했다. 그날 이후 찻집 눈꽃다방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품었다. 매일 아침마다 서진과 지연은 새로운 편지를 받고 읽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편지들은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희망 가득했다. 한 소녀는 엄마와 헤어진 아픔을, 한 할머니는 오랫동안 묻다. 한 용서를, 한 청년은 꿈을 향한 첫걸음을 편지에 담았다. 서진과 지연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 한 장 한 장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늦은 밤 찻집 마루에 앉아 서진은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자. 오 원장님이 우리에게 남긴 건 단지 기억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생각이 들어. 잊힌 마음들을 다시 깨우고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주는 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서진 씨.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눈꽃다방 밖으로 나가 작은 마을마다 편지 낭독회와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했다. 찻잔을 들고 앉아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 그렇게 그들은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살리고 마음을 다시 잇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눈꽃다방의 이야기는 작은 전설처럼 퍼져갔다. 어느새 이 마을을 넘어 사람들은 눈꽃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서진과 지연은 알았다. 삶이란 건 결국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 손길이 모여 세상은 다시 봄을 맞이한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찻집 창문 밖으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 눈꽃이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편지를 쓸 거야. 지연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서진 씨. 함께 걸어가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길을. 그리고 그 순간 찻집 안가득히 차향과 따스한 빛이 흘러넘쳤다. 눈꽃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영원히.